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용히 차 한잔 마시며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교훈 중 하나를 나누려고 합니다. 새 아이의 엄마로서 아이를 통해 배우고 성장했던 특별한 이야기죠. 지난 이야기들에서도 느끼셨겠지만 저는 삶의 조언을 전달하기보다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진짜 이야기가 주는 공감과 위로, 그리고 작은 깨달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그런 마음으로 들려드립니다. 저에게는 3명의 예쁜 딸이 있습니다. 첫째와 둘째를 임신했을 때만 해도 저는 엄마가 되는 과정이 이렇게 예측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었어요. 다행히 그때 만난 분이 계셨습니다. 보험 플래너였죠. 그분은 임신 초기인 저를 만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정님, 지금 이 시기가 정말 소중합니다.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아요. 앞으로 닥칠지 안 닥칠지 모르는 어떤 상황에도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모두 태아보험을 무사히 들어두었어요. 그리고 두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나 지금도 무탈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 세 번째 아이를 품게 되었을 때는 왠지 모를 자신감과 안도감이 컸습니다. 이미 2번을 완벽하게 잘 해냈는데 이번에도 분명 모든 게 순조로울 거야. 두 언니들이 다 건강한데 셋째야 말할 것도 없겠지. 주변에서 보험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도 없었고 저 역시 그런 생각은 꿈에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임신 초기 모든 검사도 정상이었죠. 임신 6개월까지 모든 것이 평탄하게, 당연하게 흘러간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기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초음파 화면을 보던 의사 선생님의 얼굴에 평소와는 다른 굳은 표정이 스쳤습니다. 잠시 말없이 화면만 보던 선생님은 조용히 묻더군요. 소희 어머님, 혹시 집안에 키가 작으신 분 계신가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니요. 다 평균 키시는데요. 왜 그러세요? 아기 팔뼈 성장이 조금 늦어지는 것 같아서요. 다음 달에 다시 한번 자세히 봅시다. 그때쯤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거예요. 검사실을 나서는 제 마음은 조금은 무거웠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있을 수 있는 실수겠지. 다음 달엔 괜찮아져 있을 거야 하는 희망으로 그 불안함을 달랬습니다. 그 한 달은 조그만 걱정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채 조마조마하게 흘러갔습니다. 한 달 후 다시 그 검사실에 섰을 때는 공기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초음파 탐촉자를 대자마자 망설임 없이 진지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소희 어머님, 큰 병원 가서 정밀 검사 꼭 받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아기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아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기 팔뼈가 자라지를 않고 있어요. 이 상태라면 뼈가 정상보다 훨씬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에게 전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인 채 한참을 앉아 계셨습니다. 그 긴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걱정과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왜 하필 우리 아이에게? 라는 물음만이 머릿속을 맴돌 뿐이었죠. 대학병원에서의 검사 결과는 더욱 냉정했습니다. 팔뼈뿐만 아니라 다리뼈도 성장이 매우 더딥니다. 의사 선생님은 가능한 한 쉽게 설명해 주려 애쓰셨지만 그 내용은 가혹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팔과 다리가 매우 짧아 팔꿈치나 무릎이 거의 구부러지지 않을 수 있고 그에 따른 성장 장애가 예상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연골 무형성증이라는 병명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아무런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본격적인 치료와 검사는 아이가 태어난 후로 미뤄졌습니다. 마침내 아이를 낳았을 때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가장 먼저 아이의 팔을 보았습니다.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짧을 거라고.
하지만 막상 내 딸의 팔을 보니 제가 두려움에 그렸던 상상보다는 훨씬 길고 분명히 팔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끝에는 작은 손가락이 똑딱거리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아, 팔이 있어. 손이 있어. 그 순간 느껴진 안도감과 감사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공식적인 진단명은 연골 무형성증이었습니다. 팔꿈치와 무릎을 이루는 연골이 없어 성장이 더디고 어릴 때는 머리가 상대적으로 커서 자주 넘어지고 다칠 수 있는 병이었죠. 하지만 우리 딸은 놀라운 의지의 소유자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구부러져 있던 다리뼈가 아이가 스스로 똑바로 펴려는 노력을 하는 것처럼 몇 달 사이에 저절로 곧게 펴지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는 이미 스스로를 치유할 힘을 가지고 태어났구나. 아이가 조금씩 자라면서 저는 한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도와주지 않겠다. 저는 그녀에게 자립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주고 싶었습니다. 혼자서 옷 입기, 밥 먹기, 세수하기는 기본이고 냉장고에 있는 주스를 먹고 싶으면 스스로 의자를 끌고 와서 올라가 문을 열고 주스를 꺼내고 다시 문을 닫고 의자를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것까지. 그 모든 과정을 그녀는 불평 한 번 없이 울지도 않으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가끔은 안타깝고 마음 아팠지만 동시에 저는 우리 딸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아이라는 것을 매일 확인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우연히 첫째, 둘째 때 만났던 그 보험 플래너 분께서 제 소식을 듣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분의 첫 마디는 이랬어요. 소희 어머님, 그런 큰일을 혼자 어떻게 겪으셨어요? 왜 저한테 연락 안 하셨죠? 제가 도와드릴 수 있었는데. 저는 무안하고 민망해서.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생각도 안 나고 라고 얼버무렸습니다. 그건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진실은 아니었어요. 진짜 이유는 내가 바보 같았구나 하는 후회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아니란 마음에 그만둔 게 아니라 셋째에게도 같은 준비를 해두었다면 아이의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치료 환경이나 재정적 지원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스스로 놓쳐버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 했던 마음이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가장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 딸은 지금도 매일을 당당하고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저에게는 모든 것보다 큰 위안과 기쁨입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저는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아이가 크면 키가 얼마쯤 될까요? 선생님께서는 150cm 정도는 될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그거면 충분해. 정말로 충분해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지금은 그때의 후회보다 그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 더 큽니다. 인생은 결코 우리의 예상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준비하는 것은 불안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파도가 와도 흔들림 없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는 버팀목이 된다는 것을요. 누군가의 조언이 들릴 때 혹은 마음속에서 미리 준비해볼까? 하는 작은 목소리가 들릴 때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한 번쯤 진지하게 귀 기울여보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은 무겁게 느껴지셨을까 걱정도 되지만 그대로의 경험을 전하는 것이 가장 진실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 속에서 미리 준비하는 마음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하루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모든 것을 바꾸는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딸이 매일 보여주는 당당한 발걸음처럼 우리도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위해 조금 더 든든한 내일을 준비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좀 더 가벼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모두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오늘이 평안하고 따뜻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